책임 그리고 반환 채무이행 보장제도가 있죠. 일단요, 법조문 30조를 180페이지 법조문 30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조의 제목은 뭡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게 1항과 2항이에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게 뭐요? 그리고 3항, 4항, 5항은요 보장에 관한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그래서 그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업무보증이에요. 뭐라고요? 업무보증.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해배상의 문제는 민법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민법에 의해서 보호되면은 여러분들 민법에서 그쪽이 손해 끼친 사람이 배째하면은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개별법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개별법에서 그 보장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동차 접촉 사고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 그쪽 보험 제도가 없다면, 그러면 그 당사자끼리 그 분쟁, 그 사고 난 거 분쟁 문제 그 처리하는 거 쉬울까요? 되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그 민법으로 처리해야 돼. 근데 민법으로 처리하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 거기에 관한 문제를 따로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중개사고 문제에 있어서도 당사자끼리 맡기지 않고 중개사법에 별도로 1항, 2항이라는 두 개의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항에 보시면 일단 누구는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무엇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인한테 돈 빌리거나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한테 사기를 치거나 뭐 이랬을 적에는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개인의 함에 있어서의 문제야.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의과실로 인하여야. 거긴 고의과실의 문제와 인과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의과실이 없는 무과실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과실은 어떤 걸까요? 천재지변이겠죠. 그죠? 무과실은 천재지변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집을 팔고 사는 걸 갖다가 도와줬는데, 글쎄 잔금 치르기도 전에 그 집이 폭삭 주저앉았어.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있어 없어? 왜? 고의과실이 있어 없어? 그렇죠. 그 물건의 하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고의과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책임질 필요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고의과실. 근데 그게 원인이 되어서 거래 당사자가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 그 거래 당사자의 모든 손해야 재산상 손해야. 그러니까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이지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항이 의미해 주는 건 그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이야. 중개인이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야 돼. 그리고 반드시 사람 거래 당사자의 문제야. 제3자하고는 상관없어.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손해도 반드시 재산상 손해야. 이럴 적에 3, 4, 5항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는 질망정,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는 지는 것이 아니다. 자, 고개 드십시오. 누가? 뭐 할 적에?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어떤 손해? 그거를 무과실로 아니면 고의과실로. 그게 원인이 되어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때 고의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그 입증 책임은 손해봤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요. 그러니까 손해봤다고 주장하는 자니까 누구겠어? 거래 당사자가 입증을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2항을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역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했을 때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서 여기도요,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야. 그죠?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야. 근데 여긴 고의과실로 인하여가 있어 없어?
고의과실로 인하여가 없다면 여기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이야.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에는 무과실 책임이 없다. OX. 있어요. 왜? 2번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과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고의과실로 없어. 인하여 없어. 여기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의 책임은 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타인에게 제공한 거예요. 이건 뭐냐? 업무보증기관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람이 뭐냐? 명의 빌려준 사람이야. 누구? 명의 빌려준 사람한테 업무보증기관에서 아이 그러면 이 사람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다라고 업무보증기관이 이야기할까봐 이것도 책임지라는 뜻이요. 누가 책임져줘라? 업무보증기관이. 그래서 1번, 2번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을 적에는 민법에 맡긴다, 중개사법에 특별히 맡긴다. 그래서 중개사법에 맡기는 얘기가 그 사망이라는 거예요. 3, 4, 5항. 사망. 개업공인중개사는 출치세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언제까지? 그래요. 업무 개시 요건이요. 그래서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죠? 보증보험, 그 다음에 공제, 공탁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뭐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언제까지? 그게 업무 개시 요건이요. 그래도 요거 안 하죠? 거기다 쓰세요. 임등취.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 보증 안 했을 시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뭐라고요? 임등취. 그 다음 4번 보세요.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만큼은요. 업무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인데 공탁에 있어서만큼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몇 년간? 3년간 회수할 수 없어요. 그러면요. 법인이 해산했을 땐 공탁금 법인은 회수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애매해. 그죠? 등록 취소됐을 때 공탁금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아니면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요. 다수설은 거기 적혀있기는 폐업 사망이지만 해산하고 등록 취소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요. 근데 법에는 뭐라고만 적혀있어?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 요것만 적혀있다는 거예요. 법에는. 됐습니까? 그 다음 5번 5항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뭘 설명한다 그랬어? 소금기. 여러분들 2번이 그 맨 끝에 가서 쭉 해도 도제지야. 그게 소에다 동그라미에. 1번이 금액이야. 금에다 동그라미에. 3번이 뭐? 기간이야. 귀에다 동그라미에. 그래서 2번, 1번, 3번 동그라미 된 거 읽으면 뭐야? 소금기. 그걸 설명하고 관계증서 4번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거요. 고개 드십시오. 자, 여러분들 거래계약,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 시에는 뭐 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근데 그거 안 주면 뭐야? 근데 업무보증 증서 이거 안 주면, 근데 증서 원본 줘, 4번 줘. 그럼 원본은 어떡하죠? 벽에 걸어놔. 걸어놓지 않으면 뭐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업무보증 자체를 안 하면, 그렇죠. 임등치. 아까 쓰라 그랬잖아. 임등치. 돼서요? 그 다음 시행령을 봅시다. 자,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3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 공제, 공탁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 보증보험, 공제, 공탁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자, 일단 법인은 2억 원 이상. 다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얼마? 1억 원씩. 그래서 법인이 분사무소 3개 뒀어. 총 업무보증 금액은 얼마 이상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거기 2억 1억이 아닙니다. 2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이야. 이상자 빠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얼마다? 예. 단 특수법인의 경우는 얼마요? 특수법인도 법인이라도 2억이야. 농협은
예, 농협 1,000만원.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겠죠. 농협 1,000만원. 그 다음, 자, 시행령 24조 2항을 봅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이게 업무 개시 요건이라는 거요. 그죠? 예,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조치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죠? 다만 보증보험 공제 공탁기관이 대신해 줬을 때는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별도의 신고제도로 여러분들이 외우질 않고 있어요. 왜? 실제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 신고한다. 업무보증기관이 다 가르쳐준다.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신경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3항이 바로 농협이야. 농협은 얼마? 1,000만원입니다. 농협만 얼마? 1,000만원. 그 다음 시행령 25조를 봅시다. 181페이지. 제24조 규정에 따라 보증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출처노돼요. 이미 설정한 보증이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미 설정한 보증이 뭐가 있을 때? 효력이 있을 때. 됐어요? 예. 그 다음 2항 보증보험 공제액 그 다음에 공탁, 이건 공탁 없어요. 보증보험 공제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기간이 만료될 경우 공탁 X야. 공탁은 기간 만료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단 공탁은 몇 년간 회수할 수 없다? 그렇죠. 그거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 이때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 만료일까지 주치세요. 며칠까지? 만료일까지입니다.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그 다음에 보증보험금의 지급,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는 출처놓으세요. 합의서, 화해조서, 판결문. 됐어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가야만 돈 줘. 그거 시험에 뭐 등록증 사본, 업무보증 증서 사본 이런 거 나오면 틀려. 돈 받을 거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정해 준 게 뭐야? 합의서. 그래서 인정 안 하면 법원 간다 그랬잖아. 법원 가면 재판부터 해. 둘이 앉혀놓고 화해시켜. 그래요. 서로 양보해가지고 한 거 화해줘서. 이것도 안 되면은 결국은 재판해. 그러면 뭐가 나와? 또는 이에 준하는 뭐 청구인락조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 다음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을 때는 15일 이내, 며칠 이내? 며칠 이내요? 15일 이내에, 그래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 그리고 공탁은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부족하게 된 금액 어떻게 해요? 보전, 그건 공탁이야. 그 다음에 보증의 변경, 아까 7일 없었어요? 보증의 변경, 기간에 완료된 때까지요. 그거 됐네.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칠판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것은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 두 가지가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로서,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는 몇 가지? 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고의과실인데 여긴 고의과실이 없어서 얘는 뭐다? 무과실 책임, 중개사법상 무과실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고의과실과 인과관계는 누가 입증한다? 손해봤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산상 손해이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포함이다 아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다.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아닌 자,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다 아니다?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랬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돈을 해주면 돼.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돈 안 해줄 적에 누구한테? 보장기관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였어요? 보증보험과 공제와 공탁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공탁은 기간 만료 문제 있어 없어? 근데 보증보험과 공제는 기간 만료 문제가 생겨서 만료 시에는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이야. 됐어요? 단 기억나십니까? 휴업기간 중에 만료됐다. 그럼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다. 이렇게 수업했댔어요. 그거 기억해 주시는 분들은 합격이요. 예, 대단한 거죠. 제가 말하는 합격은 어차피 합격이야, 여러분들. 중개사법 60점 못 넘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몇 점? 아니 95점. 그런 거 기억하는 사람들 나 95점이요. 그 다음 공탁은 만료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근데 여기는 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 폐업했다 할지라도 몇 년간 회수할 수 없다라고 적혀있지만 다수설은 법인이 해산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었을 시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매수신청 대리에서는요, 요게 해산이 여기 들어있어요. 사망, 해산, 폐업 시 이렇게 적혀있어. 매수신청 대리에서는요. 예, 이렇게 되고 금액은 법인의 경우는 얼마다? 1억 원 이상. 자, 그 다음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이상이야. 그리고 분사무소 둘 때마다 1억 원 이상. 단 농협은 얼마요? 예, 농협만큼은 1000만 원 이상이다. 그거였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자,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과 이 업무보증 요 관계는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 업무보증기관에서 요거 하는 요거죠. 요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업무보증기관은 연대채무관계에 놓이지 않아. 연대채무야, 연대채무 아니야? 연대채무면 어떤 뜻이었어요? 이 사람이 손해본 이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업무보증기관 모두에게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아니면 일단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먼저 달라고 한다. 그래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못 줄 적에 여기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못 줄 적에만 여기 달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도 받아내고, 그러면 얘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내가 대신 갚아줬어 하고 끝나는 거야, 아니면 구상권 행사한다? 여기서는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장의 성격은,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거예요, 보험 아닌 거야? 손해배상 보험으로서 보증을 위한 성격이야. 그러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아주 또 더러워. 시험 문제가 이게 더러운 게 왜냐면 이런 거야. 보험은 누구를 위한 거요? 나를 위한 거요? 상대방을 위한 거요? 나를 위한 거야. 근데 보증은 나를 위한 거요? 상대방을 위한 거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 업무보증의 성격은 상대방을 위한 보증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OX. 보증은 맞거든? 근데 상대방을 위한, 아니 나를, 개업공인을 위한. 상대방, 내가 상대방이라 했어요? 보증은 누굴 위한? 보험은 누굴 위한? 근데 이거야, 아니야? 근데 이렇게 나와 시험은 개업공인중개사를 위한 보증 또는 손해배상 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OX. 누구를 위한? 아, 이것까지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거야, 이건. 됐어요? 그 다음, 업무보증기관은 손해배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끼쳤다 하고서 어떤 사람이 갖고 오기만 하면 무조건 돈 줄까? 아니면은 입증자료가 필요할까? 그 입증자료로 뭐가? 또는 이에 준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올 적에 비로소 돈을 준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해. 그래서 이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 구상권 행사를 실효 있게,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준 제도가 이거야. 자, 대신 갚아줬을 시 어떻게 했을 때? 네. 자, 공탁은 부족하게 된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고, 보전이 뭐라 그랬어요? 채워넣는 거고, 여기는 다시 가입이고, 다시 가입 시켜줘, 안 시켜줘?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손해배상한액이야? 부족하게 된 금액이야. 그건 무슨 얘기냐? 어떤 분이 공탁 1억 5천 해놨댔어. 얼마? 이걸 공탁했어요. 근데 이 공탁금에서 손해배상액 7천만 원 찾아갔어. 그럼 지금 얼마 남았어? 그러면 얼마 더 채워놓으면 돼? 7천만 원 채워나? 2천만 원 채워나? 원래 업무보증 금액 얼마야? 근데 1억 5천 해놨었잖아. 그러니까 얼마만 더 채우면 돼? 그래서 손해배상한 액을 보전한다면 마저 틀려. 뭘 보전한다?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자, 이건 뭐냐? 보증의 변경은 기존의 보증이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만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 지닌 의미는 이거요. 대신 갚아주면 어떻게?
15일 이내 다시 가입해야 되지. 다시 가입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만?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돈을 갚아야만 대신 이게 다시 가입이 되거든. 그러니까 다시 가입 안 하고 살짝 갈아타기 하면 된다, 안 된다? 갈아타기. 그거 못하도록 갈아타기를 하려면 반드시 기존의 보증이 어때? 내 갈아탈래도 어떡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은 다음에 갈아타라는 거예요. 갈아타기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걸 여기다 써주고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 못 쫓아오셔. 예.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법적인 문제예요. 등록에 있어서는 뭐였죠? 등록 요건이다, 등록 요건 아니다.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있어서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요건이다. 돼서요? 그래서 이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요거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돼? 공무원이 확인한다, 이거 제출한다. 이 제출 서류에 있었잖아. 기억나요? 업무보증 증서. 그 다음 원본은 어떻게 해요? 게시해야 되고, 사본은 어떻게? 교부해. 근데 교부할 때 조용히 떠들면서. 그래서 설명사항은 뭐였어요? 소재지급의 기간. 해서 증서에 관련된 걸 위반 시에는 뭐요? 업무보증 자체를 안 하면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다룬 내용이야. 자,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들 30조 얘기는 이거요. 개업공인중개사 자체도 여러분들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가 있어. 근데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는요, 이쪽이 없다는 거야. 이게 이런 거 보증보험 공개 공탁금 개업공인중개사가 안 주면 그걸로 끝쳐. 근데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안 주더라도 여기 가서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그냥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가 있다면은 여기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도대체 얼마만큼이 어디까지가 가능한지가 불분명해. 그래서 중개사법엔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0조 1항과 2항에 요걸 써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저기 토지용계 확인서하고요, 지적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을 좀 띄기 위해서요, 남양주 시청으로 차를 몰고 가댔어. 됐어요? 근데 그 차를 몰고 가다가 그 포장마차가 이렇게 갑자기 골목에서 툭 튀어나오는데 그걸 들이받았네요. 그래서 500만 원의 재단상 손해를 입혔어요. 얼마? 그러니까 이제 포장마차 주인이 500만 원 내놓으려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막 버팅기네. 이때 업무보증기관에게 가가지고 여기에 가서 그 500만 원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예? 왜 없어요? 없으면? 그렇죠. 자, 일단 개업공인중개사 맞죠? 중개행위나요? 맞나요? 아니나요? 중개행위니까. 이 중개행위는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라 했어? 이거 넓게, 그죠? 넓게 그러니까 중개행위 자체만이야 그와 관련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 그걸 무슨 설? 그걸 무슨 설?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했냐면은 저기 고용인제도에서 했어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밀접 여부를 논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판단해. 그러니까 그래서 중개인이 아니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개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의과실이 있어 없어? 과실이 없는데 남의 걸 왜 들여다봐서? 과실. 그게 원인이 되어서 거래 당사자야 아니야? 그게 걸렸다는 거예요. 됐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3번 맞이 저 청소한다 그랬잖아. 그래도 하이타이 풀어놓고 막 닦는데 매도 의뢰인이 물건 현황을 좀 파악하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도대체 궁금해서 찾아온 거야. 와서 미끄러졌어요. 그래 뒤통수가 깨져가지고 입원했네. 업무보증기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정답. 왜? 일단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이 아니야? 맞아. 왜? 매도인이 보러 왔다며 사무실. 원래 중개인이야. 고의과실이 있어 없어? 남 다니는데 왜 미끄럽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그게 원인이 되어서 거래 당사자야 아니야?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아니면은 신체적 손해. 그러니까 신체적 손해물론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이지 결코 업무보증기관까지 손해배상 문제에 책임질 것은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지난번에 비밀준수 의무 수업했죠. 의뢰인이 그래 비밀이 누설되어서 개업공인이니까 비밀을 누설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의뢰인이 아주 쇼크야. 거의 사망 직전이야. 이때 업무보증기관도 책임진다 안 진다? 왜? 정신적 손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과실과 입증책임 거래 당사자가. 그리고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양도대여의 문제라니까. 저게 양도대여 했어도 누가 책임져라? 업무보증기관까지 책임져라. 그러니까 믿고 가라는 거야. 중개사무소에 의뢰인들 믿고 가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자 이때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은 이 사람은 보증 설정 한도액 내의 배상이 나요? 완전한 배상이 나요? 완전 배상이에요. 근데 업무보증기관의 손해배상은 완전한 배상일까요? 보증 한도액 내의 배상일까요? 그러니까 보증 한도액은 2억 원, 1억 원 이렇게 업무보증 해놓은 거 그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있을 적에 업무보증기관이 주는데 업무보증기관이 얘하고 연대 채무관계 놓인다? 아니다. 일단은 손해배상 누가 먼저 해?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못 갚아줬죠. 여기에서 달라고 하는 거야. 달라고 할 때 빈손으로 간다. 입증자료 갖고 와야 된다. 보증보험, 그죠? 증서, 그 다음에 등록증, 사본 이런 거 나오면 X야. 그래요. 입증자료는 뭐다? 합의서, 화해조서 뭐 이런 거 판결문 이런 것들 갖고 와서 돈 달라고 하면 여기도 돈 주는다. 그 다음 얘는 1년치 끊어줘. 그래서 만료 문제가 생겨. 그럼 언제까지 다시 가입? 만료 5일 전까지, 만료 7일 전까지, 만료 후 지체 없이 다 틀려.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 근데 공탁의 경우는 기간 만료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대신에 어떤 제도가 있어? 사망 또는 폐업했다 할지라도 몇 년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는 공탁의 문제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업무보증 금액 법인의 경우는 얼마야? 특수법인은 얼마? 그래요. 분사무소 단 농협은 그래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 개업공인중개사는 얼마 이상?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자 여기도 돈 대신 갚아줬을 때 즉 구상권을 행사한다. 구상권 행사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며칠까지? 다시 가입 부족금액 보존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제발 있죠. 보증보험 공제하고 공탁 항상 따로 놔야 돼. 여기가 됐어요. 그 다음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인데 휴업기간 중에 기간이 만료됐어. 그럼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이다.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 다시 가입하면 된다. 그런 게 떠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법적인 문제입니다. 보증보험 업무보증이라고 하는 거. 업무보증은 등록에 있어서 등록요건이다, 업무개시요건이다. 이게 또 개업공인중개사에 있어서는 업무개시요건이었나요? 그렇죠. 개업공인중개 업무개시요건인데 저기 등록관청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등록증 교부요건이었죠. 그래서 등록관청은 언제까지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돼 있어? 업무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며칠이래?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 7일 지체 없이. 기억나요? 7일 지체 없이 몇 번 나와 우리 법에? 3번 나와. 3번. 칠판에 3번 썼어. 예. 해요? 7일 지체 없이? 내가 이게 우리는 칠판이 엄청 크거든? 근데 저 화면이 너무 크게 잡아 이거를.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는 되게 힘들어. 지울게요. 뭐 다 했으니까 이제 지웁시다. 그럼 뭐 7일 지체 없이. 등록 신청하면 등록관청에서 등록 통지해주고 여기서 업무 보증한다. 증 교부가 있다. 해서 요거 며칠? 요거 뭐요? 그래서 이 업무 보증은 등록관청은 업무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해서 등록증 교부 요건이야. 그리고 업무보증은 등록에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지금 조금 전에 읽었잖아. 언제까지? 전까지. 그래서 업무 개시 요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게 되면 그죠? 신고 필증 교부가 있죠. 신고 필증 교부가 있게 되면 그죠? 분사무소 설치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통보한다야. 요거 며칠? 요거 며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죠? 공개를 해야 돼. 어디다 공개하고? 일간신문 또는 부동산거래 정보망. 그 다음 공개가 이루어졌을 땐 문서로 통지해야 돼. 요거 며칠? 요건 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안 하면 뭐야? 공개 요거 안 하면 7일 이내 공개 안 하면 아까 수업했어요. 임등취 요거 안 하면 뭐야? 나머지 원칙은 다 뭐라 했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7일 다음에 지체 없이 나온다. 무려 몇 번? 나 혼자 떠드나 봐. 됐어요? 그 다음 업무보증 증서 원본은 게시해야 돼. 게시 의무 위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4번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줄 적에 줘야 돼. 그런데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교부 안 하면 업무정지지만 업무보증 증서 4번을 교부 안 하면 뭐다? 그리고 조용히 교부한다. 떠들며 교부한다. 그 다음에 저 15일 이내 다시 가입이라는 저 문제를 갖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준 제도가 있다 그랬어요. 보증의 변경은 어떻다? 기존의 보증이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됐어요. 그 다음 업무보증의 성격은 뭐요?
예, 보험으로서 성격이다, 보증으로서의 성격이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를 위한 보증이다. OX. 누구를 위한? 상대방을 위한 보증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으로, 여러분들 과거에는요 이거 하나 수업해도 이게 하루 왼종일 걸려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있죠, 이거 10분이면 수업을 해요. 이 10분 수업하고 나머지는 다 뭐 하는 거요? 부연 설명하고 또 떠들고 무려 3번을 떠들어. 내 목표는 3번 떠들기거든. 근데 3번 떠들든 4번 떠들든 모르는 건 몰라. 몰라서 모를까요? 알면서도 여러분들 스스로 안다고 생각 안 할까요? 알거든? 알면서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 왜? 오늘 나눠준 거 가서 풀어봐. 잘 안 보여. 그나마 X5를 써놨기에 망정이지 X5조차도 없으면 여러분들 진짜 안 보여요, 그게. 자,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덕담 한마디 하세요. 당신은 꼭 붙을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요 무조건 좀 일찍 끝내려고 마음먹었어요. 다 참 오늘 여러분들 나눠준데 제가 업무보증 여기를 갖다가 저기를 못 해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착각을 했어요.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지난주에 나간 거 있죠? 나갔는데 안 나간 줄 알고 그걸 거기다 올려놓는 바람에, 그 바람에 저는 올려놓고 그 전에 게 수업이 안 나간 줄 아는 거야. 중개계약이. 근데 중개계약을 수업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업무보증, 그러니까 중개계약, 그 다음에 확인설명, 거래계약 여기를 수업해야 되는 줄 알고 업무보증은 여기가 오늘 수업법이 아닌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안 나갔으니까 죄송해요.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주에 뵈는데요. 우리 저기 특강이 아니라 토요일날 수업 한번 하기로 했잖아.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그게요, 제가 자꾸 못하는 게, 왜냐면 그 서부 여성회관하고, 그러니까 인천 연수 여성회관하고 여성회 광장하고 서부 여성회관이 모의고사가 겹쳐. 근데 그 모의고사를 그 시험 감독을 꼭 내가 나가야 돼요. 왜냐면 다른 교수들 시킬 수가 없어. 다른 교수들 자기들도 돈벌이 하면서 어디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거 나와서 나 대신 나와라 이거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걸 제가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는 뭐냐면 3월 말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3월 말 모의고사가 우리가 3월 서부 그쪽은요 3월 2주를 쉬어요. 2주를 쉬는 바람에 모의고사를 못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 바뀌고 못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미룬 거야. 미루니까 그 미루는 동안에 제가 그러니까 4월 달로 약속을 했잖아,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3월 달 그 2주를 시험 안 볼 때 그때 와서 이걸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4월 달 하기로 하고서 4월 달 보니까 그냥 계속 모의고사야. 그래서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데 어쨌든 4월 말에도 모의고사가 있고 이번 주에도 모의고사가 있어요, 제가. 그런데다가 다음 주에도 모의고사를 봐야 돼, 어쩌면. 그래서 그냥 일요일 날 보려고. 거기서 일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는 대신에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과 제가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그냥 가방 꾸리기 정신없어. 그거 3시부터 3시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예, 안녕히 가세요. 끝내.